필식 전략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화수는 스튜디오에서 직접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주쌤 김도영입니다. 아니 이번 기회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면대면으로 인사드릴 겸 눈도장을 좀 제대로 찍으실 것 같아요. 네. 추천하셨던 종목 SL이 고점 기준으로 6.8% 수익 났습니다. AS 부탁드려요. 네,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이 워낙 앞에서도 잘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실제적으로는 급속도로 급락 부분에 대한 가격 조정이 발생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났느냐?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최근 저점 부분을 다시 보기 어렵다? 저는 볼 수밖에 없는 구조를 이미 만들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속에서 SL 같은 경우는 동반 상승세가 좀 들어왔는데요. 사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느끼는 게 현금이 전략 중에 하나다라는 부분이 계속 발생이 됐습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부터 계속 현금 비중을 늘리자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요. SL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부분에서 스타트되는 부분에 위쪽에 우리가 1,000원 정도의 사이드업으로 해서 24,400원 정도의 목표가를 좀 잡아보면 좋을 것 같겠고요. 만약 중간 부분에서 지지력 테스트 또는 이익 실현 부분 또는 신규 매수 부분은 조금은 자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제가 필식 코너를 통해서 공격적으로 매수를 잡을 때는 따로 언급을 드린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실제로는 22,800원 정도 이탈일 경우에 차익 실현 그리고 신규 매수 부분에서는 비중을 좀 적게 들어가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부분에 아직 과열 부분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부분에 놓고 봤을 때 SL 동사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전반적인 이 헤드램프 쪽 부분과 함께 신차 부분에서 전기차, 친환경 차량 총의 수차 초에 집중적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 강점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 여러분들과 제가 시장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건 뭐였었죠? 이 마켓오든을 통해서 제가 장중 개장 방송을 진행을 했을 때 히노에라 코너에서 한국 화장품 제조라든가 한국 화장품, 그러니까 화장품으로 확산됐던 부분을 락 부분에서 언급을 드리면서 일단 매도 때리고 이익 실현 챙기고 나오자라는 부분을 전략을 잡아드렸거든요. 윗꼬리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 이유는 뭐였을까요? 바로 DHC, 그다음에 한국콜마.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했을 때 긍정적으로 타켓이 되면 매우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긍정적으로 타켓된 것마저도 나중에는 그 타켓이 희석되다 못해 부정적으로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미 DHC나 한국콜마를 통해서 더 부정적으로 타켓이 되면서 이것이 쉽사리 끝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죠. 어제 우리나라도 역시 일본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재를 하고 시행을 다음 달에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강경책 부분에서 시장의 반사 쪽으로 필식 업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필식 업종 쪽에서 우리가 판단해 볼 거는 바로 이 부분과 관련돼서 국내 판매 화장품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해외 쪽의 매출을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해외 매출 드라이브에 확대되고 있는 화장품 쪽으로 오늘 다시 한번 매기가 기존 주도주였던 모나미와 신성통상가 어제 자리를 잘 잡아서 오늘 추가 상승 부분의 모멘텀을 가져왔거든요. 그 부분에 같이 틈새로 한번 보자라는 필식 업종인데요.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본느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느 같은 경우는 차트상으로 잠깐 보시면 실제적으로 올라타고 있는 모습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한 6,200원 정도까지 돌파 여부를 갭 부분에서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역시나 이 부분은 5,000원대를 훼손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추가적으로 상승 모멘텀을 가져가는데요. 이게 단순하게 불매의 착시 효과 부분이 아니라 실제 본능 같은 경우 해외 매출 드라이브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해외 매출 부분에서 세화 PNC 같은 경우가 실제로는 대장 역할의 테마성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순간적으로 급락 부분이 나왔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미국 쪽의 매장 마켓 부분에서 MS가 늘어가고 있는 부분이겠죠. 매출이 증가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트레이딩 관점 쪽에서 보시면 위쪽의 직전 고점, 제가 계속 필식 코너에서 언급드리는 거 직전의 고점만 체크하셔도 여러분들이 돈을 한 땀 한 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렸어요. 올 하반기 아마도 지금의 시간 조정을 잘 거쳐가고 나면 아주 강한 상승세가 저는 분명히 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세화 PNC 같은 경우에도 기술적으로 2,500원에 대한 손절 라인만 지켜준다면 추가 상승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속에서요, 여러분들은 이제 중국 상장주에 대한 위축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컬러레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과 제가 이 뭐라 그럴까요? 톤업을 한다 그럴까요? 그리고 진주한료 부분에 강점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아주 강한 상승세가 들어왔는데요. 사실 일본에 대한 감정이 조금 나쁘다라고 보면
한국인과 중국인을 많이 이제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이 컬러레이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원래 과거의 영광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의 모멘텀이기 때문에 목표가 같은 경우는 한 1,870원 정도로 한번 잡고 대응해 보는 좋겠고, 손절 라인 부분대를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직전에 저점 부근에 형성되었던 요 1,410원 정도만 잘 지켜준다면 이번 주 내내 또 다음 주까지의 흐름이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 종목으로는 오가닉 티 코스메틱 부분인데요. 실제 화장품 쪽에 쏠려 있는 부분인데, 역시 이 부분은요, 제가 봤을 때는 불매 운동이 확산이 된다, 수출 화장품 쪽으로 열려간다라고 했을 때 다음 주에 집중해서 타겟해 봐야 될 종목군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보면 필식업종 부분에서 저는 본느가 대장의 역할을 계속해서 할 것으로 판단이 되겠고요. 이 부분 결국은 이제 실적과의 연관성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오늘 집중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 욕심 부분을 부리지는 말자라는 부분입니다. 6,500원대에 대한 저항대가 하나가 생길 수 있어요. 갭 돌파가 해바르게 되면 여러분들이 대응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오가닉이나 컬러레이 같은 경우에도 전체의 흐름상은 다음 주에 확산 부분, 그러니까 8.15 광복절 이후에 이 부분이 확산되는 트렌드로 미리 선취적인 관점에 말씀드렸다라고 보시면서 오늘 피식 업종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겠고요. 피식 종목 쪽을 고민을 하다가 실제로 제가 이 얘기를 드렸어요. 먼저 차트를 통해서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위치를 잠깐 보면요, 코스피 시장입니다. 실제 이 부분에 마디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오늘 만약에 시장이 눌림목을 들어왔다가 반등이 올라온다고 하더라도요, 이 부분이거든요. 실제 이 부분을 놓고 판단을 해보면 1957포인트 정도밖에 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위쪽이 계속 막혀가는 이유는 뭐다? 기관 쪽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기관에 대한 위축 부분이 다시 코스닥 쪽에서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코스닥 쪽에 보시면 잘 올라탔다라는 표현을 많이들 쓰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틀린 건 아니거든요. 현재 기준에서 되돌림 부분의 파동이 제가 596포인트, 7포인트에서 600포인트까지 열려있다고 했지만 이 부분 역시도 기관 쪽이 막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저점 540.83포인트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해외하고의 커플링을 놓고 봤을 때 시장은 추가적으로 다중바닥 직전에 붙여서의 확인고리가 좀 필요하겠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지력 테스트 550포인트에 대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우리가 채운 현금 비중을 공격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오늘 실제 필식 종목은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과 제가 아무래도 BD비치 부분의 1분기 실적 때문에 엄청나게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분기에 실제적으로 BD비치가 위축이 되었죠. 면세점에 대한 문제, 관광객에 대한 위축 부분,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2분기에 실제로 매출에 발표된 것을 뜯어보 보면 바로 입점 부분에 대한 일회성 비용, 그러니까 해외 면세점과 국내 면세점의 추가적인 매장 부분이 입점되는 부분 때문에 일시적인 착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저는 사업 확장에 대한 일회성 비용은 이제 마무리 단계, 그러니까 하반기는요, 6월 3, 4분기, 4, 4분기까지는 이제 추가 입점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쓸 비용은 다 쓴 부분이겠죠. 그렇게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또한 BD비치는 사실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 쪽으로 코스메틱이 확장이 되는 싱가포르부터 면세 쪽으로 확장이 되고요. 이번 하반기 같은 경우는 수입 화장품 아워글래스가 국내 면세점에 입점을 해서 매출 드라이브를 하러 간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저는 이렇게 씁니다. 오늘 시장은 누구나 개파락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판단을 해본다면 17만 원 이하 정도에서 저는 공격적으로 매수를 잡겠습니다. 시장의 틈새를 노려보는 타임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시장이 안착을 하면서 이 17만 원과 15만 4천 원 밴드 속에 매수를 해놓고 조금 기다려주시면 추가 반등이 올라오면서 20만 원 돌파까지 중기적인 관점으로 한번 대응해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힘듭니다. 이제는 가격 조정의 투매를 떠나서 시간 조정으로 시장이 들어갔다는 것만 조금 예의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오늘도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화이팅 하시고 저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오늘도 필식!